6학년 1학기 과학 3단원 여러가지 기체 단원의 첫 세네 차시 정도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었던 해당 차시들이 내용입니다. 우리가 요 첫 번째 차시들에서 배웠던 것 중에 첫 번째는요, 부글부글 거품 만들기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산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?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산화탄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? 이 해당 세 개의 내용을 먼저 학습을 했고요. 해당 실험들이 약간 좀 용액들이라던가 재료들이 이름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. 첫 번째, 부글부글 거품 만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해당 실험에서는요, 거품을 발생시키고 그 해당 거품 속에 있는 기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. 준비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, 수조가 있었어요. 이 수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거품이 막 뿜어져 나왔을 때 다른 곳으로 튀지 않게 막아주는 그 역할만이었지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, 삼각형 모양의 플라스크,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는요, 여러 가지 섞어져 있는 용액이 들어갔었는데요. 어떤 것들을 섞었는지 기억나나요? 네, 이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첫 번째 넣고요. 그 다음에 물비누와 식용색소를 넣습니다. 근데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묽은 과산화수소수고요. 물비누는 비누로 우리가 손을 씻을 때 거품이 나잖아요. 그럼 그 거품 안에 우리가 이제 발생시키는 기체가 안에 모여 있게 돼요. 그 이유로 물비누로 사용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식용색소, 색깔이 드러났을 때 좀 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색소를 사용하는데, 특히 몸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좀 그나마 영향을 덜 주는 식용, 먹을 수 있는 색소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가루로 집어넣는 아이오딘화 칼륨, 그 다음에 향에 불 붙이는 불까지, 점화기까지 있으면 대략적인 실험 준비는 완료가 되고요. 아이오딘화 칼륨 같은 경우에는 약숟가락으로 집어넣는다는 거 기억났을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 어떻게 실험을 할까요? 첫 번째, 수조를 갖다가 준비를 하시고요. 수조 안에다가 삼각 플라스크를 집어넣습니다. 그랬을 때 삼각 플라스크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용액들 다 섞여져 있는 상태겠죠.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약숟가락에 있는 아이오딘화 칼륨을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반응이 어떻게 나왔었나요? 굉장히 폭발적으로 거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거품에다가 향에다가 불을 붙여요. 그러면 저렇게 작게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일 텐데, 쟤를 갖다 대면 어떤 방식으로 반응이 일어났었죠? 네, 불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? 첫 번째, 묽은 과산화수소수랑 아이오딘화 칼륨을 섞었어요.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기체가 발생합니다. 그 기체가 비누 때문에, 물비누 때문에 거품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. 기체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요. 두 번째, 향불을 거품에 갖다 댔더니 불이 밝아지면서 커져버려요. 그러니까 이 기체에다가 갖다 댔더니 저런 식으로 커졌구나.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,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거지만요, 산소가 불을 키우는구나,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구나 같은 거를 요 차시의 실험에서도 이미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, 산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차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산소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올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요, 똑같은 기체 발생 장치라는 것을 설치를 했었어요. 그래서 기체 발생 장치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, 첫 번째, 이렇게 스탠드를 세워 놓습니다. 높다란 스탠드를 세워 놓으시고요. 그 가운데에 조절하는 조절 나사 같은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깔때기가 떨어지지 않게 그 집게 같은 것들도 자,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스탠드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깔때기를 걸어 놓고요, 아래에는 삼각 플라스크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. 그리고 깔때기에 용액을 부을 건데, 그 깔때기에 고무관을 통해서 아래에 플라스크로 내려갈 수 있게 고무관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저 삼각 플라스크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진 않았지만 옆쪽에 살짝 통로가 있어서요, 이 옆에 수조에다가 물을 채워 놓고요,
이 물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집기병을 넣어 놓습니다.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삼각 플라스크의 통로에서 연결되는 곳에 고무관을 꽂고 고무관 끝에 기역자 모양의 유리관을 설치해 놓습니다. 지금 선생님은 유리관을 딱 맞닿아 있게 잘못 그렸는데 이 병 안으로 유리관이 쏙 들어가게끔 설치를 해야 됐었지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 놓고 이제 실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첫 번째, 고무관을 꼭 꽂아야 돼요. 고무관을 꼭 꽂고요. 지금 여기 네모 모양이 있는 것이 그 삼각 플라스크 위에 있는 검정 고무마개 위에 있는 유리관이에요. 저기에다가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가 연결이 돼 있을 때 고무관과 고무마개와 그 다음에 고무관과 고무마개가 딱 연결이 되게끔 설치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꽉꽉 눌러 주시고요. 새지 않게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, 이렇게 고무관의 수조 안에 들어가는 기역자 관이 있죠. 이 기역자 관도 마찬가지로 꾹꾹 눌러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을 보시면요, 이제 이 설치한 것에다가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. 첫 번째는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담아놔요. 물을 조금 담아 놓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산화망가니즈라는 가루를 일부 집어넣습니다. 이산화망가니즈는 실제로 약간 좀 검정빛을 띠지요. 자, 그랬을 때 옆에 보시면은 위에 설치해 놓은 깔때기를 그려 놓았는데요. 이 깔때기에다가는 물을 붓는데 이 용액은 묽은 과산화수소수입니다. 그러니까 묽은 과산화수소수 용액이 고무관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플라스크로 내려가게 되는데 집게를 가지고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집어넣게 됩니다. 그러니까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이산화망가니즈가 섞였을 때 도대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? 그랬을 때 실험의 결과 보시면 첫 번째, 물이 이제 둘이 섞이면서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뭔가 기포가 올라옵니다. 그리고 그 기포는요 화살표 방향의 저 통로로 기포가 이동을 하게 돼요. 자, 그랬을 때 잘라서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에 수조가 있었죠. 그 수조 쪽에 있는 기역자 관을 통해서 집기병 안에 뽀글뽀글 모이게 됩니다. 우리는 이번 차시가 실험을 할 때 제목이 있었죠. 이번 차시의 제목은 산소 발생 실험이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산소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이고요. 그때 이 실험의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하자면, 첫 번째, 기체는 색깔과 냄새가 없었어요. 우리가 만드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색깔과 냄새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향불을 그 집기병 안에 집어넣었더니 불이 굉장히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. 아까 그 거품처럼. 그래서 일단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었던 거는 이산화망가니즈에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넣으면 산소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위에 있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특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. 사실 산소의 특징은 하나가 더 있는데, 여러분 자물쇠 같은 거 바깥에 오래 있는 막 철창 같은 거 보면 녹슬어 있어요. 그게 왜 녹쓰냐면 산소가 금속이랑 만나면 금속을 녹슬게 만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산소 발생 장치를 꾸미고 산소 발생 장치에 넣는 재료,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졌을 때의 특징 같은 거를 여기서 학습을 했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체 발생 장치를 꾸미게 돼요. 물을 채운 집기병과 삼각 플라스크 깔때기 고무관까지 모두 동일한데요.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고요. 일단 실험할 때 주의할 점부터 보시자면, 마찬가지로 물 있지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다른 가루를 집어넣게 됩니다. 아까는 이산화망가니즈 같은 거 집어넣었지만 이번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집어넣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위에 있는 깔때기 있죠. 위에 깔때기에다가는요 진한 식초를 집어넣게 돼요. 아까와 다르게 식초를 집어넣습니다. 근데 진한 식초를 집어넣는 이유는 좀 반응이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넣는 것이고요. 마찬가지로 집게를 통해서 한 방울 떨어지게 되면 탄산수소 나트륨과 진한 식초가 섞이게 될 겁니다. 그때 반응을 살펴보시면요,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체가 물속에 모이게 되는데, 그 모인 기체를 봤을 때 색깔과 냄새가 없어요. 마찬가지로 사실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모두 공기 중에 떠 있어요. 그런데 얘네 둘 다 색깔과 냄새가 없습니다.
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색깔과 냄새가 있다? 그러면 여러분 숨 쉴 때마다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아까 산소에 향불을 집어넣었을 때는 불이 더 크게 켜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산화탄소에다 넣었더니 불이 그냥 꺼져버립니다. 아, 그렇구나.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다르게 불을 끄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구나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석회수를 넣었어요. 이건 좀 아까 산소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석회수를 넣어서 이산화탄소 안에 석회수를 넣은 다음에 섞었더니 뿌옇게 변해버려요. 아,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얘지는 성질이 있거든요. 흐려져요, 물 자체가.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산화탄소가 맞구나. 확실히 아까와는 다른 성질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특징이라는 거, 이 세 가지가 이산화탄소의 특징이라는 거를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. 아까 산소 때처럼 마찬가지로 탄산수소 나트륨과 진한 식초를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불을 끌 때 소화기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기타 드라이 아이스로 이용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탄산음료, 톡톡 쏘는 그 맛 때문에 탄산음료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구명조끼 같은 거에 집어넣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그 세 가지 실험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. 기타 등등 나중에 이제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온도를 조절을 했을 때 기타 등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